안녕하십니까.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사 경제학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거 복습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중에서 수유량의 변화를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입니다. 동그라미가 수요량자가 붙었다. 량자가 붙으면 내생변수에 대한 이야기, 즉 가격 변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1번, 여름철 전력난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했다. 여기 수요량인데 생산량을 얘기했으니까 뭐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겨울철엔 호빵과 따뜻한 음식을 더 좋아한다. 이건 이제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수요량은 가격 변동에 의해서 수요곡선 내부의 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3번에 여름철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청량음료를 많이 먹는다. 이것도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번째, 냉면 가격이 10,000원으로 오르자 사먹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감소하였다.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량 변동,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감정평가사 문제를 집어넣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뭐 딱히 나오는 게 없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 살살살살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선풍기 시장에서 선풍기 균형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단 선풍기는 열등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균형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려면 뭐 하나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는 공급이 감소하면 됩니다. 그쵸?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면 돼요. 둘 다 움직일 경우에는 좀 봐야 되겠지만 여기 이제 하나만 이제 얘기를 했을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열등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해야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정상제는 소득과 같은 방향이고 열등제는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1번, 대체제인 에어컨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에어컨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저렴한 비용으로 에어컨을 생산한다는 것이므로 공급이 증가하였다. 비용이 감소했으니까요. 두 번째, 대체제인 에어컨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대체제의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 요인이죠. 그래서 수요 증가가 되겠고요. 3번, 여름 날씨가 무척 더워진다는 예보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워진다는 얘기가 있으면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선풍기의 물품세가 인상되었다라고 하면 선풍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고요. 5번, 최근 불황으로 인해 소득이 하락하였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였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때요?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죠. 왜? 에어컨 공급의 증가로 에어컨이 싸지면 우리가 대체재 가격이 뭐한다? 하락함으로 에어컨이 싸지니까 선풍기는 가격이 더 싸질 거다. 왜? 에어컨을 사니까. 선풍기 살 바에 에어컨을 사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맥주 시장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 옳은 것을 고른 것을 모두 고르면 단 QD는 맥주 수요량, P는 맥주 가격, PC는 치킨 가격, I는 소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 분석을 해보면 요 100이라는 것은 뭐 가격하고 상관없이 그냥 맥주를 먹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P는 지금 맥주의 가격이니까 맥주의 가격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러면 반비례 관계니까
수요 법칙이 통한다.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맥주는 덜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C인데 PC는 지금 얘도 반비례죠. 얘 가격이 올라가면 얘는 안 먹을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대체재가 올라갔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 대체재고 가격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보완재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건 뒤에 가서 또 교차 탄력성에 다시 한번 할 부분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의 관계는 반비례니까 보완재가 됩니다. 보완재. 그래서 치킨과 맥주는 보완재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0.2i에 플러스가 붙었어요. i는 소득인데 소득의 플러스 비례관계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상재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공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수요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얘를 빼고는 요 세 가지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격과 반비례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식을 주어주면 그 식을 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읽으시기만 하면 돼요. 1번 맥주는 열등제다. 정상제고요. 맥주는 치킨과 보완제고요. 치킨 가격이 인상되면 맥주 수요는 감소한다 라고 하는 거 맞죠?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4번 처리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4번 그림은 사과시장의 균형점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A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에요. 그럼 A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수요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D'이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and 공급은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이 왼쪽으로 가니까 공급은 감소하니까 공급은 감소. 이 두 가지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1번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했는데 얘가 정상재랍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니은 태풍으로 인한 사과의 수확량이 감소했다. 라는 것이죠. 태풍으로 사과의 수확량이 감소하면 공급이 감소하였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세 번째, 대체관계에 있는 귤의 가격이 하락했으면 사과 대신에 대신할 수 있는 귤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요. 네 번째, 사과기 재배 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니은인 1번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22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볼게요. 재화 X의 시장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입니다. 그래서 지금 P0Q, 이게 P가 Q예요, 여기가. 여기 P고 Q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는 잘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격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예요? 얘지, 얘. 그죠? 그래서 가격은 150이다. 그러니까 4, 5번 고르시면 뭐 그냥 빠이빠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답은 쉽게 500은 아닐 거 아니에요. 500은 아닐 거야, 여기니까. 그리고 150보다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일 건데, 이게 야매.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이렇게 어떻게 푸냐면, 1차 함수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1번에 우리가 기억할 게 X0Y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Y는 AX 플러스 B 였죠. 그래서 B를 우리가 무슨 절편이라고 하냐면 Y절편이라고 해서 X가 빵일 때 집어넣으면 요 값이 무슨 값이었냐면 B 값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Y가 빵으로 넣으면 Y가 빵으로 넣으면 여기는 뭐가 돼요? 빵은 AX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였다. 뭐 이런 식으로 구했던 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였어요. 자, 근데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준 걸로 보면 이렇게 준 거죠. 여기가 이제 Q를 집어넣고
얘가 P를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P는 AQ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바뀌면 돼요. 그냥 XY 대신에 넣은 것 뿐이죠. 다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P는 이렇게 쓰면 역수요함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문제 객관식에서는 그냥 수요함수로 주든 역수요함수로 주든 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은 안 쓰셔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문제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500이죠. 500이라는 건 Q가 빵일 때 500이니까 첫 번째가 P는 AX 플러스 500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구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뭐가 P가 빵일 때니까 0은 AX 마이너스 500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AX인데 X가 얼마냐 라고 한 거죠. 그럼 지금 여기가 500이고 여기가 500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Y가 빵이고 얘가 이제 빵이 나왔으니까 지금 얘가 500이고 500이 되려면 얘를 넘기면 우리가 여기 500으로 줬잖아요. 500. 여기 500 준 거죠. 500 집어넣는 거죠. 500. 그럼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A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X가 빵이니까. Y가 빵일 때 X가 500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쓰면 이제 P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00이라는 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500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균형 거래량을 구해야 되니까 세 번째 150은 마이너스 Q 플러스 500 집어넣으면 따라서 Q는 350이 됩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죠. 근데 뭐 굳이 눈치껏 풀어도 푸실 수는 있었을 거다. 눈치껏 푸셔도 굳이 이렇게 일차함수 안 해도 돼서 이런 유형은 잘 안 내는데 22년도에 이렇게 한번 나왔으니까 1번 문제였어요. 41번 문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봤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없었고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점점 발전시켜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과 관련이 되어 있고 생산자 잉여는 공급 곡선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잉여라는 게 뭐냐? 우리 현실에서 야 잉여야 그러면 싸우자는 거지 이거. 싸우자. 잉여라는 말 요즘은 좀 안 쓰긴 하지만 요즘은 잉여라는 말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썼을 때는 뭐 되게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기분이 좋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잉여야 그러면 난 네 인생의 보너스 같은 존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럼 먼저 소비자 잉여를 보면 우리가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가격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수요곡선 MB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방법이 가격부터 읽는 방법이 있고 수량부터 읽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0에 10이면 나 100원에 10개를 수요할 거야.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10일 때 100가지 지불용이가 있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한 개 편익, 한 개 비용 이 개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최대 지불용이라고 씁니다. 소비자가 가격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최대 지불용이다. 그래서 얘 D로 쓰기도 하고 MB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빼기 시장 가격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노량진 같은 데 가면 아니면 뭐 저기
속초에 대포항 맞나? 여기 옛날에 거기 갔던 기억이 납니다. 맛있었어. 결혼 전에 갔어요. 결혼 전에. 너무 오래됐는데 어쨌든 그런 데 가면 이제 흥정이 들어가잖아요. 흥정이. 물론 정찰대인 데도 있어.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항상 우리 한국인을 그 사로잡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비싸게 불러주고 깎아주면 기분 좋은 방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도미를 먹으러 갔는데 도미에 내가 지불용이가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지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8만 원을 샀으면 2만 원을 번 거죠. 경제학적으로. 그걸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그 도미가 나한테 8만 원에 팔았지만 원가가 3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8만 원짜리를 3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팔았으니까 5만 원 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장 가격 받은 가격이 되겠죠. 빼기 최소 비용입니다. 자, 요걸 이제 그래프로 좀 판단하면, 참고로 잉여는 여러분들이 경제가 끝날 때까지 써먹어야 되고, 이걸 잘 하시고 면적을 구하라,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P형 Q가 있어요. 임의로 수요와 공급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균형 거래량이 3이고 얘가 만약에 1,000원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가 하나일 때 얘는 200원이고 얘는 1,800원이었다. 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 뭐냐면 내가 하나를 살 때는 소비자는 1,8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 된 가격은 시장 가격이 100원이었으니까 1,000원이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1,800원 빼기 1,000원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생산자 잉여를 보면 본래 나는 이게 최대 지불용의를 뜻하는 말이고 얘가 최소 비용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나는 하나에 200원만 받으면 되는데 1,000원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차이가 내가 더 받은 거죠. 노란 선이 소비자 잉여, 파란 선이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다시 볼게요. 두 개일 때는 얘가 이제 얼마가 있다? 1,400원이 됐어. 1,400원. 그러면 나는 1,400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었는데 1,000원을 받은 거죠. 1,000원을 지불한 거죠. 그러면 400원을 덜 쓴 거니까 얘도 뭐가 된다? 우리가 소비자 잉여가 되고 얘는 한 700원 정도 됐다고 쳐요. 이미 예수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나 본래 700원만 받으면 됐는데 1,000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이제 뭐가 된다? 생산자 잉여가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1개, 2개, 3개까지 해서 3개 때는 이제는 지불 용의와 시장 가격, 최소 비용과 시장 가격이 같아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건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이제 경제는 약간 수학적이고요. 우리가 연속적인 개념으로 봐요. 본래는 연속적인 개념, 숫자를 컨티뉴어스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에는 2분의 1이 있죠. 1과 2에서는 1.5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뭐 1과 1.5사 1.25 이렇게 이 숫자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채운다는 것은 사실 수학적으로 적분이에요. 적분. 적분인데 다행히도 우리 객관식에서는 객관식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의 적분을 물을 이유도 없고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분은 그냥 면적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겠죠. 왜 연속된 걸 쌓아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적분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면적으로 쓰면 되잖아요. 얘를 소비자 잉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자 잉여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생산장에도 받은 가격하고 실제에 내가 받아야 되는 거랑 이렇게 합치면 얘가 이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적으로 알겠죠? 왜 얘가 소비자 잉여다? 최대 지불용이와 실제 지불한 가격에 차이가 있는데 숫자는 연속된 개념이니까 면적으로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우리가 최소 비용과 실제 받은 거와의 차이인데 연속된 개념이니까 면적으로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요렇게 시장 가격을 빼가지고 뭐라고 했냐? 완전 경쟁 시장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요 시장의 논리는 모두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가장 효율적일 때를 우리가 완전 경쟁이라고 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를 하나 풀고 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죠. 쉬운 문제로. 담배에 대한 수요 함수는 이렇게 주어졌다. 담배 가격이 4원인 경우에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 가격이 4원인 경우에 소비자 잉여는. 그러면 우리가 그려보면 되죠. 자, 참고로 이쪽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제가 그래프는 다 할 필요 없다 했지만 얘는 그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적분을 할 필요는 없지만 넓이는 구해야 된다. 그것이 면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얘는 P로 바꾸면 P는 10-Q가 되니까 Q가 빵일 때 얘가 10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담배 가격이 4원이다. 이렇게 4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뭐가 되겠냐라는 거죠. 소비자 잉여는 얘가 되겠죠. 최대 지불용의 시장 가격이니까 요 면적을 구하세요. 라는 게 소비자 잉여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두 번째 4는 10-Q니까 따라서 Q는 6이 되겠죠. 6이 될 겁니다. 그죠? 6이 돼요. 그러면 면적 구할 수 있죠. 면적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세 번째 이렇게 하면 6이죠. 그래서 6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18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소비자잉여, 이거 생산자잉여는 없겠죠. 왜? 최대 지불용이 최대 비용, 최소 비용만큼 다 그거밖에 못 받으니까 생산잉여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얘기는 꽤 갈수록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공란에 좀 추가적으로 하나를 적을게요. 자, 이제 뒤에 가서 하는 얘기인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합시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이 얘기예요. 균형이 아닐 경우에 뭐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후생 손실이 발생해요. 자, 이제 근데 후생 손실이란 단어의 정의가 완전 경쟁이면 이게 없었을 거야. 근데 이걸 니네들이 가져갔잖아. 없어졌잖아. 아무도 못 가져갔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후생 손실과 똑같은 말이 사중 손실과 똑같고요. 자중 손실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후생 손실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막 복지제도 처음 경제하시는 분들이 복지제도 이런 거랑 연결하는 경우에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완전 경쟁 수준보다 잉여의 감소분을 얘기한다. 잉여의 감소분을 얘기해요. 근데 이걸 다른 부를 말은 초과부담이라고도 부르고요.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 부르고요. 데드 웨이트 로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뭐 지금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후생손실, 자중손실, 사중손실이 나오더라도 다 똑같은 말이니까 언제는 이걸 쓰고 언제는 이걸 쓴다고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데드 웨이트 로스를 한국말로 이제 해석해 놓는 과정에서 다르게 부를 뿐입니다. 뭐 복잡하게 보실 건 없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자, 먼저 이거죠. 자, P0Q가 있고 이 시장은 모두 완전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뒤에 가서 배우실 거지만 S와 D가 있었을 때
균형만큼이 이렇게 생산이 되면 Q스타만큼이 생산되면 우리가 P0만큼의 돈을 P스타만큼 돈을 내고 Q0만큼 생산이 된다.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있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위쪽이 소비자 잉여가 되고요. 밑에가 생산자 잉여가 되죠. 이걸 이제 우리가 두 개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소 생산이 되면 어때? 다 생산이 되면 어때? 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무슨 뜻이냐? 과소라는 것은 본래 균형이 어디까지 와야 돼? Q 스타까지 와야 돼. 그런데 지금 Q 스타, P 스타가 균형 거래량인데 우리가 거래량이 생산이 어디까지? Q1까지밖에 생산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거죠. 최대 지불용이와 실제된 가격이 여기가 지금 뭐예요? 소비자 잉여예요. 생산이 안 됐으니까 이만큼 없죠.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최소 비용과 받은 가격의 차이가 여기가 이제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과소가 됐는데 지금 본래 균형이었다면 요렇게 간다면 어때요?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만큼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다면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도 얼만큼? 요만큼 더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왜 최초에 저것처럼 결론은 균형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이잖아요. 근데 균형이 가면 이거 없어지고 여기가 소비자 잉여로 가고 여기가 생산자 잉여로 가니까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소 생산일 때는 이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사회적 후생손실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사회적 후생손실이라고 과소일 때? 본래 그만큼이 생산되었으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증가할 수 있었는데 네가 생산을 적게 하는 바람에 없어졌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이거. 왜? 완전 경쟁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후생손실이 생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과다일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과다일 때는 이렇게 있어요. 그럼 과다일 때는 지금 본래 Q 스타와 P 스타여야 되는데 균형일 때는 과다는 어디까지? 지금 Q1까지 Q2까지 생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소비자 잉여인 거는 맞아요. 얘도 생산자 잉여가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전히 똑같은 가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죠. 생산자는 여기까지 요 수준까지 받아야 각각 요 가격 수준을 받아야 안 망한다. 왜? 생산자는 최소 비용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격을 여기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500원은 받아야 되는데 1,000원밖에 못 받으면 500원이 손해인 거잖아. 여기는 오히려. 그래서 얘는 무엇이다? 생산자가 손해보는 영역이에요. 생산자가 손해보는 영역.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소비자는 나는 본래 최대 지불용이가 여기밖에 안 되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00원이면 얘가 800원이면 나 800원밖에 지불할 용의가 없는데 1,000원까지 지불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누가?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영역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얘는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거고 얘는 소비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양을 이만큼을 줄이면 생산자 손해와 소비자 손해가 사라지잖아요. 즉 균형보다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잉여가 감소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과다 생산에 있어서의 후생손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다는 여러분들하고 거의 안 하는데 얘가 한 80% 이상은 얘를 이제 우리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 얘는 외부성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성. 결론적으로 적정보다 적거나 적정보다 많으면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는 점.
지금 인지를 해두세요. 인지를 해두세요. 나중에 이제 이거 계속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통제로 가봅시다. 은근히 좋아해요. 얘는 가격 통제는 단독으로 놔도 B급입니다. B급. B급이 돼요. 그러니까 B급은 뭐 한 3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주제가 된다. 그래서 해두셔야 됩니다. 자, 가격 통제라는 것은 여기서 배우셔도 되고 뒤에 가서 배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이유는 시장의 가격에 맡겨뒀다 이거죠. 시장 가격에 맡겨뒀다. 그런데 시장 가격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애덤 스미스가 있는 것과 달리 시장이 완벽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에 개입을 한다.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겁니다. 이것도 쭉 이제 한번 양쪽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최고 가격제는 1번 얘는 무엇이다? 가격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거예요. 최고 가격제, 가격의 상한선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게 뭐가 있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그 이자율 상한제가 있어요. 우리 보면 예전에 제가 그 화차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이선균, 김민희 주연의 화차라는 영화를 봤어요. 제가 그 화차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김민희라는 배우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랑 나이대로 비슷해요. 저랑 나이대로 비슷한데 김민희 씨가 처음에 막 그 10대 때 후반부터 모델 활동을 지금 뭐 다른 얘기로 좀 유명하시지만 그때 10대 후반에 신성처럼 이게 모델로서 CF 모델로서 떴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그러다가 연기를 정말 못했어요.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그 화차를 보면서 연기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게 뭐냐면 한 직업을 진짜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면 되는구나. 저는 그 친구한테 인생의 가르침을 얻었어요.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그분이 저보다 좀 배우를 더 오래 했겠지만 저도 얼추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하면 진짜 반열에 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사생활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하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연기로. 그 말이 뭐냐면 거기 장면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스토리가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 그 해당 사람을 이제 살해하고 막 이런 얘기거든요. 약간 이렇게 스릴러물인데 그때 이제 나오는 장면이 걔가 왜 그렇게 됐냐가 부모가 쓴 사채빚이었다 이거였어요. 수업 중에 여러분 사채빚이 뭐 200%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거 안 된다고요. 법정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한 20%대로 막아놨잖아요. 더 줄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법정인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게 되면 다 불법이다. 불법 추심이다. 이런 거죠. 따라서 이자율 상한제 이렇게 있습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도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데 최저가격제는 뭐냐 라고 하면 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의 하한선. 하한선은 이거 밑으로 내리지 마라. 이거의 위로 가는 건 되는데 이거의 밑으로 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가격의 하한선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 해당하는 게 최저임금제가 되겠죠. 최저임금제. 왜 최저임금제는 시간당 정해놓고 뭐 9,000원, 10,000원 이렇게 정해놓으면 10,000원이라 합시다. 10,000원 정해놓으면 10,000원 이상을 받는 건 괜찮은데 10,000원 밑에 받는 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해당한다. 첫 번째 시험 문제 이렇게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쭉 적어주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대칭적으로 적어드린 이유가 이 문제는 어차피 대칭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격의 상한선이라는 것은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니까 가격이 낮아지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소비자가 유리한 거예요.
반대로 가격 올리면 생산자가 유리한 건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최저임금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가계입니다. 가계가 유리한 거죠. 노동을 제공하는 가계. 어쨌든 얘는 생산자가 유리하다. 그럼 유리하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뭘 배웠다? 잉여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잉여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잉여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잉여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소비자 잉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가 소비자가 유리하다는 뜻이고요. 생산자 잉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가 생산자가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지금 이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본래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P0와 Q0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가격이 높으니까 끌어내려라 이거죠. 끌어내려라. 내려라.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 최고 가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끌어내려서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니까 요만큼이 뭐가 돼요? 공급이고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수요가 되죠. 그래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그때 거래량은 Q1, Q2라고 하면 Q1, Q2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Q1만큼 거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여기가 무슨 잉여다? 소비자 잉여. 왜? 최대 지불용이와 실제 낸 가격에 여기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생산자는 이렇게 생산자 잉여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최초는 위에가 뭐였다? 그냥 시장에 맡겨둔 위에가 소비자 잉여고 밑에가 생산자 잉여인데 그 중간에 소비자 잉여의 영역이 좀 커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우리 배웠잖아요. 지금 본래 균형에 맡겼으면 여기까지 생산될 건데 과소가 되기 여기가 지금 소비자잉이 이만큼 생산자잉이 이만큼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발생했다?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그죠? 그걸로 인해 소비자가 뭐 했어요? 유리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된다.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추첨, 윤번 이런 관계 돌아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얘기하면 우리가 청약을 추첨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쓸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추첨과 윤번이 안 된 애들은 떴다방을 이용한다 이런 말 하면 되지. 우리 간평이니까 떴다방을 이용한다 이거죠.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암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후생손실은 사중손실, 자중손실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최고 가격제의 특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저가격제로 가볼게요. 자, 이제 임금제니까 P0Q 대신에 이제 뭘 써도 상관없다. 노동의 가격이 임금, 웨이지, 그 다음에 노동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임금과 노동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럼 최초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P0와 Q0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제 W겠죠? W0, L0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있어요. 근데 임금이 너무 낮은 거야. 올려,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최저 가격이 되는 겁니다. 최저 가격이 되는 거다. 그럼 최저 가격은 얘가 이제 뭐가 L1이 되고 얘가 이제 L2라고 하면 이만큼이 이제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죠. 왜?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죠.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얘는 초과 공급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래는 여기께서 요렇게가 소비자잉여고 요렇게가 생산자잉여였으니까 얘는 이제 바뀌었죠. 생산자가 이만큼의 잉여를 누리고 소비자가 이렇게 누리게 되니까 누가 유리하다? 생산자가 유리하게 바뀌는 거죠. 다만 얘도 마찬가지로 본래 균형 상태였으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있을 텐데 이만큼이 지금 뭐 했다? 날라갔다 라는 얘기입니다. 날라갔다. 빠이빠이 날라갔어. 그러면 B 얘는 무엇이 발생할 수 있냐?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노동의 초과 공급을 우리는 실업이라고 합니다. 실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TO라고 쓰잖아. TO. 우리 감정평가서 TO대로 합격을 하고 그게 이제 시험에 안 되신 분들이 실업자가 되는 거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최저임금 같은 경우 그래서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뭡니까? 아이고 알바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요. 뭐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아서 힘들어진 국가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건 경제학도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힘든 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요. 경영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것이냐. 그게 이제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산업이 발달하는 계기가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20년 전에 10배, 20배 잘 살다가 지금 거의 가까이 온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런 거 있어요. 임금은 지금 30년째 안 올리고 일본은 안 오르고 있거든요. 물가를 그래서 과도하게 이렇게 눌러놔가지고 최저임금 못 올리고 눌러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래요. 20년 전의 가격과 지금 가격표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근에 빵빠레 먹으러 갔다가 빵빠레가 2,000원이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아, 1+1 이런 걸 안 사고 2,000원이더라고. 근데 저때 3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확실히 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뭐 전반적으로 물가는 오르는 게 맞습니다. 아, 지금 좀 급격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왜냐면 물가가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 무역을 안 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살면 물가가 안 올라도 돼. 근데 일본이 지금 문제가 뭐냐? 20년 전에 가격표와 지금의 가격표가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20년 전의 가격표와 지금과 어마어마한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못 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일본에 싼 맛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 됐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랑 교역을 하기 때문에 물가는 점진적으로는 오르는 게 맞아요. 오르는 게 맞아요. 어쨌든 실업에 문제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도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서 의사들 월급이 한 10만 원 된대요. 월급이요. 우리 하루 일하면 10만 원 나오죠. 좀 초과 근무하면 최저임금을 해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야. 우리나라가 옛날에 1960년, 70년 미국 가고 일본 가서 돈 번 것처럼 그들도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을 안 주더라도 참고 버티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왜? 어쨌든 거기보다 훨씬 많으니까. 암시장이 형성되고 당연히 여기도 이제 뭐예요?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실효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실효성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럼 실제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이거죠. 봐봐요.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18%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끌어내린다라는 것은 지금 최고 이자율이 야 10%야 라고 하면 18%를 끌어내리는 거죠. 왜? 최고보다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시장 이자율 18인데 최고 이자율이 30%래요. 그럼 어때? 30% 밑으로만 받으면 되니까 18%는 인정해 주겠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효과가 없는 거지. 따라서 실효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시장 가격과 최고 가격 중에서 얘가 높아야 시장 가격을 최고 가격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게 최고 이자율 제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좀 조폭들이 야 이자 70%야 그러면 시장 가격이 70%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으로 20%로 막아놓으면 70%확 끌어당겨가지고 20%로 만드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반대로 이거죠. 얘도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시장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최저임금이 10,000원이야. 근데 5,000원 받으면 10,000원으로 끌어올려줘야죠. 균형 가격이 5,000원이면 끌어올려야지. 근데 만약에 내가 받은 임금이 뭐 시간당 20만 원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국가가 일로와. 넌 너무 폭리를 취했어. 가져와. 또 세금 걷는 거 얘기하지 말고요. 갖고 와 이거지. 그거 없다. 왜? 최저임금보다 덜 버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끌어올려 버리지만 그거보다 낮은 건 끌어올리지만 높은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가격과 최저 가격 중에서는 시장 가격, 최저 가격이 높아야 시장 가격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상품의 질이 하락했다라는 건 가격이 낮아지면 좋은 물건 안 만든다는 뜻이에요. 거기 내용에서 보시면. 그 다음에 암시장은 둘 다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이런 게 있죠.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시되, 요 얘기는 무엇이냐면 탄력성을 좀 배운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아직 탄력성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모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 이런 문제가 있겠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 상한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격 상한제라는 것은 최고 가격제가 되겠죠. 그럼 최고 가격제는 가격을 끌어내린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가격 하한제에 대한 얘기고요. 가격 상한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가격 상한은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의미하겠죠. 가격 상한이 시장 균형보다 높게 설정하면 실효성이 없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2개 있잖아요. 첫 번째가 잉여와 관련된 이야기는 면적에 대한 이야기고, 그 면적에 있어서 균형이 되면 후생손실은 없지만 과다 과소면 후생손실이 발생하고, 그 면적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는 상한선, 하한선, 소비자보, 생산자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칭을 뒤어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얘도 계산 문제가 있긴 하나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복습 포인트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감정평가사가 7급 공무원과 유사하거나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수록해드렸으니까 쭉 풀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 다 여러분들 것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탄력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